이제는 끝나간다라는 거죠. 검찰이 이준석과 김종인의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피의자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안쓰러울 정도의 이준석이 그 2023년 5월에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던 모습, 그때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한 의혹이 나왔었죠. 그때의 상황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략적 봉쇄수를 썼죠. 10억 내기. 그러면서 막 고소, 고발, 난발했습니다. 그때의 어그로 끌던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소연 변호사, 최근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준석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1일 1비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악의 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재미 봤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는 이준석이 유도한 녹취다. 그러고 이준석 네가 공천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어? 강남구청장도 희한하던데? 라는 SNS의 또 폭로. 이러면서 이준석을 옹호하던 그런 원래 그 집단들도 아무 말 못하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원래 언론인과의 접촉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폭로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 카톡 다 봤어. 카톡 다 들고 있어. 야, 몇 날 며칠 몇 월까지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김종인 조용하죠. 김재섭 조용하죠. 천하람 쥐지군도 조용하죠. 이상할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좌파 커뮤니에서 장성철이라고 뭐 한 20년 정도 이제 여의도 지역에서 정치인과의 뭐 끈끈한 접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의도 정가의 뒷담화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김무성계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김재섭, 천하람 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철이 좌파 커뮤니에서 이제 이준석을 손절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준석을 광대 취급, 그 다음에 이제 회생 불가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구명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의 권력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 이제 이 10년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나락가는 그 순간에 김소연 변호사가 꽤나 크게 웃을 것 같은데요. 악의 축이다 규정해버리고 더 이상 말발이 먹히지 않는 이준석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소연 변호사와 어떤 악연으로 지금까지 이럴까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 이러면 지금 개혁신당 측이나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김소연 변호사가 사감으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와꾸를 잡고 김소연 변호사를 공격을 하는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하나 팩트를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은 끝났다 정도로 봐야 되고, 여기서 하나 대박이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과 하버드 학력 그때 논란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다라는 멘트가 터져 나가면 이제 이준석의 존재의 그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앞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와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상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스토커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스토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틀어진 상황.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접점이 없기 때문에 명태균 씨를 활발하게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야, 이준석 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스토커였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준석이 평소 같았으면 발끈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바로
반박글 올리고 뭐 그게 뭐 오점이 생겼니 이거는 아니니 하면서 메신저로 공격하거든요. 지금 입 하나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글도 못 쓴다라는 거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어제부터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왜?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요일별로 정확하게 남겨져 있다. 김소연 나 그거 봤다. 준석아 얘기해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준석과 김소연 변호사의 10년간의 천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만한데요. 시간대별로 악연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실 10년간 김소연 하면 이준석, 이준석 하면 김소연, 약간 으르렁 갈등과 대립으로 유명을 하죠. 단순한 의견의 차이를 넘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살짝 얽혀져서 복잡한 관계로 시간과 함께 흘러가면서 발전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2014년에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이때 정치권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새누리당의 이제 소속 젊은 정치인으로 이준석이 막 뜨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김소연 변호사와 접점을 갖죠.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딱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성 정치권의 불공정한 행태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야, 겉모습은 막 30대도 안 된 젊은 애가 젊은 정치인이다 라고 이제 긴 가방끈 하버드 학력 복수 전공이다 하고 나왔죠. 긴 가방끈 들고 나서 유승민계, 김무성 빵 이러면서 나와서 하는 짓거리는 말도 못하게 추잡스럽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죠. 김소연 변호사가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게만 이제 자원을 몰아주고 있다. 자원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그리고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삼았죠. 이때 말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청년 정치를 꿈꾸던 사람들도 이준석의 불공정함에 조금 많이 이제 슬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관련돼서 이제 이준석 말하는 거 잘 말하는 거 나옵니다. 음모론이다라고 일축하면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뭐 이제 끝장을 보는 관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김소연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정치권 내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준석과의 갈등에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죠. 왜냐? 이준석을 향해서 정확하게 당 내부에서도 금품 수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준석을 겨냥을 합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뭐 땀 흘려서 일해본 적 없고 출연료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짜리 똥개죠. 명태균 씨한테 다 뺏기고 그리고 3번의 선거를 치르고 그런데 뭐 비트코인으로 3번의 선거를 치를 만큼 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자산을 보면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지기 어려운 것들을 해냈다라는 게 사실 뭐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2019년에 폭로했던 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당 내부에서 금품 수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라면서 이준석을 이제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이준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를 일을 근거 없는 음해다라면서 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대적인 관계로 거의 이제 낙인이 찍혔죠. 가만히 있었으면 닌 줄 모를 건데 네가 뭐 음해니 법적 대응을 하겠느니 하니까 네가 맞다라는 거죠. 이준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김소연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이 이준석의 리더십과 도덕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죠. 그러니까 구태 정치, 불법, 편법,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을 혁신하겠다던 사람이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핵관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함께하는 그 두시 청년들, 청년 나부랭이들, 이제 요참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2021년 당대표 선거 때 이제 국민의힘의 선관위죠. 선관위의 청년 몫으로 누가 들어와 앉아있냐면 천하람과 김재섭이 앉아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뭔가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바깥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다라고 김 변호사를 겨냥합니다. 이준석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그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요. 상대방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 안 합니다. 이준석을 보면 역질문은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막 역질문을 하면서 뭔가 뭐 대가리에 뭐가 많이 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다 적고 보면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횡설수설이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공격성 발언 그리고 논점을 흐리면서 다른 말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도 성상납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입 닫고 있죠. 그리고 뭐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1억 걸고 토론을 하자라는데 아니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는 토론할 거리가 없습니다. 학칙에 대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학칙에 대해서 PDF 파일 다 받아서 경찰에 다 제출했고요. 토론할 이유가 없죠. 그냥 네 학적부 11달러로 우편으로 받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열면 땡. 근데 뭐 토론해서 네가 이기면 하버드 졸업되고 내가 이기면 네가 하버드 졸업 안 되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강력한 여전사입니다. 2021년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내버립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2022년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이 뭔 보따리 운운하고 난리 부리고 가출하고 뭐 이럴 때 이제 김소연 변호사도 외곽에서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합니다. 뭐 대전시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준석의 당내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무능력하다. 능력 없다. 선거 기간에 관련돼서 홍보 이런 거 본인이 맡겠다라고 뭐 어그로 끌고 당내에 분란 일으켰던 건 말도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 정당 내 외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본인의 욕심. 이 대선 기간에 홍보에 관련된 게 가장 노른자,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그 자리에 본인이 앉겠다라고 얼마나 난리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 김소연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이준석의 부패를 받는지 저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이준석이 성적대 의혹이 터집니다. 이때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이런 거 밑에 있을 수는 없다. 뭐 당 대표라는 게 자질이 있어야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나 팔아서 성상납이나 하는 구질구질한 인간이네 하면서 탈당을 하죠. 그리고 서초갑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이때 꽤나 기대를 했고 주변에 이제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 이제 후원도 좀 했고 이랬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이준석에게 이제 성접대를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다가 사퇴를 하고 강신업 변호사에게 토스를 합니다. 이때도 언론과 접촉을 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이제 부도덕한 이준석 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그 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전시당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복당이 계속 보류되다가 2024년 2월 8일에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복당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이준석은 또다시 뭐 김소연 변호사를 고소를 하고 이러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제 SNS로 이제 장난치다가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죠. 이준석이 간땡이가 좀 커졌다. 그리고 당대표를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준석을 좀 비난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신인길 변호사 같은 경우도 당대표 때 이준석의 그 정치에 기대를 걸고 꽤나 옆에서 보좌를 했고 이때 좀 뭔가 간땡이가 좀 많이 부었어요. 뭐 법적으로 뭔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다라는 거죠. 자, 2024년 악연은 지속됩니다. 하이라이트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소연 변호사가 김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으면서 사실상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이준석을 변호하던 변호인을
명태균 씨한테 내려보냈다라고 해요. 근데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준석도 본인의 그 관련된 사건들이 폭로될까봐 뭔가 작업질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명태균 씨는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것. 김소연 변호사가 올해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억누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또 여기에 발끈해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과거의 악연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거는 네 몫인데 네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이 성상납도 명쾌하게 끊어내지 못했죠. 불기소 받았다라고 하지만 검찰 측에서 그 접대, 그러니까 성을 매수했던 그 상대 여성이 성을 접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진술 번복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된 거지. 검찰 측의 그 내용을 보면요, 7억 각서, 김철근이 있었던 그 7억 각서는 성 접대가 있었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되지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그 진술 번복 때문에 이준석의 성상납 뭐 20차례도 있었다라는 그 성상납이 불기소가 된 거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학력 또한 마찬가지죠. 1년을 넘게 지금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계속 리마인드식으로 방송을 할 예정인데 이준석이 이제는 끝나간다라는 거죠. 검찰이 이준석과 김종인의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피의자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에 대한 영상 탄탄히 만들어 또 뵙겠습니다. 김영현TV였습니다.